애국심, 그 이름의 울림. 국뽕이 아닌 자부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애국심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단어는 참 오래된 단어이지만 여전히 우리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 울림을 주는 단어입니다. 한때 우리는 나라를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교과서 속문장으로, 노래의 가사로, 월드컵과 같은 스포츠 응원 구호로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개인의 삶이 각자 도생으로 흩어지는 요즘, 이 단어는 어쩐지 조금 낯설고 때로는 조롱 섞인 말로도 표현되곤 합니다. 누군가는 요즘 세상에 무슨 애국이냐? 경제가 엉망이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애국심을 다시 꺼내야 할 때라고. 그것은 이념도 구호도 아닌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왜 이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애국심은 울타리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너무나 익숙해서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전기가 들어오고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며 대중교통을 이용해 학교와 직장을 오가고 병원에 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의 배경에는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가의 첫 번째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밤새 국경을 지키고 누군가는 재난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며 누군가는 도로와 전력을 관리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잘 보지 못하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평화도 없습니다. 국가는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영국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 이 말처럼 나와 국가의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국가가 개인을 지탱하고 개인이 국가를 완성합니다. 우리의 세금, 우리의 노동, 우리의 신뢰가 모여 하나의 시스템을 만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진과 같은 재난이나 전쟁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까요? 결국 국가를 바라봅니다. 그 존재가 우리 삶의 마지막 울타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꿈을 꿉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누구나 노력할 수 있는 사회, 나이와 출신에 상관없이 도전할 수 있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국가에 바라는 최소한의 조건이며 그 마음의 이름이 바로 애국심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애국심은 감정이 아니라 관계의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국기를 흔드는 행위가 아니라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감사하고 책임지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룬 역사적 성취에 대한 자부심. 우리의 조상들은 이 땅을 피와 눈물로 지켜냈습니다. 전쟁과 식민, 가난의 시대를 지나면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의 사진을 보면 폐허 위에 세워진 천막학교에서 웃는 아이들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웃음이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그 희망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70년 전 세계는 우리를 그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작고 가난한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세계가 우리 기술을 배우고 우리의 문화를 수입하고 우리의 이야기에 감동합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기적 같은 성취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한두 명의 영웅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공장에서 밤새 기계를 돌리던 노동자, 미래 세대의 교육을 위해 헌신한 교육자, 국경을 지키던 군인들, 자식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희생한 부모님, 그들 모두가 조용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애국심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 한 번쯤 우리 부모 세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먹고 살기 바빴다고 말하지만 그 먹고 사는 일이 곧 나라를 일으킨 일이었습니다. 그 세대가 있었기에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애국심이란 나라를 사랑할 뿐 아니라 그 나라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이다. 존 F 케네디, 그의 말처럼 우리의 자부심은 바로 그 의지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국뽕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세 번째, 미움이 아닌 정의를 향한 애국심. 그러나 애국심은 때로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만 옳다는 배타적인 감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그 위험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국가를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타인을 미워하고 억압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애국심은 결국 나라를 분열시켰습니다.
진정한 애국은 미움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언제나 정의와 공정을 향합니다.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갖고 정직한 노력이 보상받는 사회. 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애국입니다. 한 교사는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불의 앞에 침묵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일,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애국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애국심은 다른 나라를 이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싸워 이기는 마음입니다. 국가의 힘은 무기나 경제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국가의 진짜 힘은 국민의 도덕적 용기에서 나옵니다. 부패를 거부하고 불의를 외면하지 않는 시민이 많을수록 그 나라는 더 강해집니다. 네 번째, 세대를 잇는 마음. 이제 우리는 그 마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태극기를 그릴 때 색깔보다 의미를, 국가를 배울 때 암기보다 공감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이 묻습니다. 엄마, 애국심이 뭐야?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애국심은 내가 누군가를 돕고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이란다. 애국은 전쟁의 언어에서 평화의 언어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 앞 세대의 애국은 지키는 애국이었지만 다음 세대의 애국은 함께 살아가는 애국이어야 합니다.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군에 보내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나라를 지킨다 생각하지 말고 이 나라가 너를 지켜줄 수 있는 나라가 되길 기도해라. 그 말이 바로 세대가 나누는 애국의 진심 아닐까요? 다섯 번째,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사랑하는 일. 우리는 흔히 나라를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라는 결국 사람입니다.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어깨를 나란히 세워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일. 그게 바로 애국입니다. 마무리. 우리 모두는 이미 애국자입니다. 우리는 매일 세금을 냅니다. 교통신호를 지키고 쓰레기를 분리하며 누군가의 고통에 공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의 애국심입니다. 애국은 거대한 기념식이나 국기 개양대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퇴근길에 지하철 안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세계에 펼쳐진 국산 제품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 그 모든 작은 행동이 애국입니다. 우리는 이미 애국자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잊고 살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사랑하고 싶은가요? 부자가 많은 나라인가요?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인가요? 부자가 많은 나라보다 정직한 사람이 존중받는 나라. 힘이 센 나라보다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나라. 그런 나라라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애국심은 과거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우리 곁에서 매일 새롭게 피어나는 현재 진행형의 감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한 불씨 하나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 불씨가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밝히길. 나라를 사랑한다는 건 결국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